최근에 이제 채널A였나요? 그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중국 뭐 기술 유출이 이런 뭐 우리 한국 기업 제품에도 뭐 발생을 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이미 한참 전, 뭐 한 달 전이었나요? 의원님께서 이미 국회 내에서 이런 중국의 기술 유출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셨어요. 중국산 통신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CCTV라든지 TV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이제 중국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산은 이 백도어가 있어서 해킹은 물론이고 이제 데이터 유출 문제가 항상 이제 염려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세계는 사실은 뭐 기술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히 중국 정부는 옛날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탈취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르면은 예.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검찰 자료에 따르면 기소한 다음에 산업기술 유출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는 경우가 지금까지 6%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산업기술이 일어났더라도 그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을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목적범인데요. 그 목적을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을 발의해서 몇 달 전에 통과되는데,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상의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처벌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법을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발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유무용의 기술 탈취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술 탈취 이전에 어떤 데이터가 유출이 되고, 또 유사시에 이런 시스템을 다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하웨이 같은 기업이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그 정보를 다 주는 게 중국의 법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 보안적 사항, 그리고 산업 기술 이런 유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EU에서는 상당 부분의 중국 이런 어떤 제품들을 사실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통제 시스템이 없습니다.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어떤 제품 분야에 중국 제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사실은 각 부처마다 제가 다 물어보니까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중국 제품들, 중국 전자제품, 통신제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뭐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뭐 레노버, 그렇죠. 중국산이고요. 네. 이게 참 제가 기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자료를 빼갔는데, 요즘 하는 해킹은 애초에 중국산 제품을 우리가 한국 뭐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데, 그 기계가 이제 또 유출을 하는. 그러니까 그 기계에 이제 백도어 설치되면 그냥 그 스위치를 켜는 동시에 그 제품 발생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중국에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지금 적어도 이 국가 차원에서 어느 뭐 기관에 어떠한 이제 중국산을 쓰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좀 통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좀 여쭤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알아보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지금 자료를 다 모으고 있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타워 올라가면 이제 TV가 설치된 가칭 엘리베이터 TV라고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TV의 90%를 중국 기업인 폭스 미디어라는 기업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식당에 지금 서빙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국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웨이 통신 장비 굉장히 많죠. 또 CCTV라든지 또 컨베이어 벨트, 이제 타워 크레인 이런 쪽도 중국산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군사용 드론도 중국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것뿐입니까? 이게 전자장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태왕강이라든지 뭐 전기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역시 중국산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이 지금 되어 있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자, 이런 것들을 이대로 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우리 안보 데이터 유출 때문에 안 되고,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WTO 체제 하에서 우리가 함부로 중국산을 이렇게 뭐 통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각 부처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중국산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1차로 이제 된 게 제가 국정원하고 과기부등하고 해서 일단 CCTV 분야, 공공 분야에 들어온 CCTV 분야는 이런 신뢰성 안전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규정을 보안이 취약하니까요.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른 분야도 계속해서 이런 보안 분야를 확대해감으로써 중국산을 통제하고 반사적으로 우리 국내 예. 어떤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빨리 마련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럼 여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동안 이게 어떻게 방치된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제서라도 이게 또 이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요. 할 일이 정말로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참 많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이제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 시각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항상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참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특히 한미일의 굳건한 이제 안보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홍석준 의원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